지난주까지는 이제 지구과학 내용이었죠. 지구과학 내용이었으면 이제부터는 화학,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화학 내용을 할 건데, 뭐 물론 화학을 뭐 공부를 했던 친구도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화학 1이랑은 또 다른 내용도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뭐 주기율표를 안 외웠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게요. 알겠죠? 주기율표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외웠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단 뭐 필기보다는 거기 책으로 먼저 좀 볼게요. 36페이지에 자, 첫 번째 원소 나오죠. 원소. 그 원소랑 원자랑 구분이 좀 되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소는 성분이고 원자는 알갱이인데 쉽게 얘기하면 요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물 H2O죠. 그러면 원소는 H랑 O라는 원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소예요. 원소. 그 원자는 뭐냐면 원자는 얘가 지금 H 2개와 O 1개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자와 원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몇 종류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자는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원자라고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왔다 갔다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뭘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소를 얘기를 할 겁니다. 원소. 자,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뭐 특징이래요.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쿼크 이런 걸 배웠잖아. 그쵸? 그러니까 걔 때문에 조금 구분을 가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물질은 기본 성분인데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쿼크로 분해된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건 원자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두 번째,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류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110개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있고 자연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금속 원소가 좀 더 많아요. 알겠죠? 금속 원소가 좀 더 많다. 자, 밑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이제 수소, 헬륨이 주를 이룬다. 수소가 훨씬 많죠. 수소와 헬륨이 약 질량이 3대 1이니까 수소가 대충 한 7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륨이 한 24%.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질소, 산소, 규소, 수소인데 질소, 산소, 규소, 수소 이렇게 뭐 지구를 구성한다. 그다음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이 뭐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순서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의 발견 보겠습니다. 주기율의 발견. 우리 주기율표라는 걸 할 건데 데베라이너라는 게 있고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있고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원소에 대해서 우리 1주차 때 잠깐 배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수소 뭐 1이다. 그러면은 얘는 원자 번호다.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 플러스를 1개 갖고 있다. 같은 건 전하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양성자수 플러스가 1개 있다. 플러스 1이라는 전기를 띠고 있다 이 뜻이었고 위에 써져 있는 글자가 질량수였죠. 질량수여서 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의미한다 라고 전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번호로 표를 만든 게 이제 모즐리입니다. 모즐리.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기반으로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럼 그 전에 걸 외우는 건데 데베라이너는 이제 새쌍 원소설이다. 써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필기를 하진 않을 거니까.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3개를 묶어 새쌍 원소라 하였고 중간 원소의 성질은 다른 두 원소의 성질의 평균값과 비슷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별거 없어요. A와 B와 C 얘네가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새쌍으로 묶었어.
얘는 질량이 예를 들면 1g이고 얘는 질량이 예를 들면 5g이야. 아 그럼 얘는 질량이 대략 한 3g 정도 되겠구나 라고 그냥 추측한 게 새쌍원소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멘델레이프. 자, 모즐리는 뭐가 기준이야? 모즐리는 원자 번호가 기준입니다. 모즐리는 번호가 기준인데 데베라이너는 원자량이 기준이에요. 원자량. 원자량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 질량과 같은 건 아닌데 그냥 질량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자량 순서로 배열되었다. 근데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는데 뭔가 안 맞기 때문에 모즐리로 넘어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베라이너도 새쌍원소설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뭔가 안 맞으니까 좀 더 발전된 멘델레이프께 나온 거고 멘델레이프도 뭔가 안 맞으니까 모즐리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멘델레이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 밑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는 빈칸으로 두어서 그 원소의 존재 가능성과 성질을 예측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얘기할까요? 칠판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야. 새쌍원소설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걸로 둔 거고 데베라이너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쭉 나열하는데 뭔가 몰라. 예를 들면 A 원소가 있고 B 원소가 있고 C 원소가 있는데 뭐 1, 3, 4 뭐 이렇게 있어 원자량이. 그러면 순서대로니까 A, B, C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아 여기에 2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뭔가 우리가 찾지 못한 거는 빈칸으로 나와서 뭔가 좀 예측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현대의 주기율표는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기율표를 지금 좀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은 어딨니? 그쪽이야. 38쪽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38쪽에 있는 주기율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37페이지 위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는 게 맞는 건데 여기에 있는 걸 다 하진 않기 때문에 38페이지에 있는 걸로 볼게요. 근데 38페이지에 있는 걸로.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다시 보세요. 자, 먼저 족이 있고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 15, 16, 17. 족은 1부터 18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8개가 있는 겁니다. 족은. 자,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요. 세로줄. 그 다음에 가로줄. 요렇게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 라고 해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하고 7주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4주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4주기. 그래서 자, 한글은 안 쓸게요. 하면서 보면 되니까. 자, 수소가 1번 그리고 헬륨이 2번. 지금 하면서 외워야 돼. 알겠죠? 지금 하면서 외워야 돼.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여기에 네온, 그 다음에 여기는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되게 삐뚤빼뚤하네. 아르곤, 19번에 칼륨, 20번에 칼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20번까지는. 물론 외웠던 사람들은 뭐 땡큐고 안 외운 사람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7쪽에 밑에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번호까지는 몰라도 되는데요. 밑에 브로민, 아이오딘이라는 것도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봤는데 우리가 외우는 20번 중에서 요렇게 7개 있죠. 그쵸?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얘네는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그리고 18쪽 말고 나머지가 그러면 비금속이겠죠. 그리고 18쪽은 이따가도 할 거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활성 기체.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약에 네모나게 이렇게 주면 보통 이렇게 해서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해서 만약에 A, B가 있으면 A는 금속, B는 비금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주기율표 나왔을 때. 됐죠? 이건 그냥 기호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오늘이랑 다음 주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결국엔 전자배치입니다. 전자배치. 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걸 기반으로 배우는 거니까. 전자배치는 이제 옥텟 규칙이 나오죠. 옥텟 규칙. 옥텟이 이제 8이라는 얘기입니다. 8. 그래서 자, 첫 번째 껍질에서는 무조건 전자는 2개까지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항상 전자가 8개까지 있어야 안정한 거야. 첫 번째 2개, 두 번째부터는 8개 이렇게 있어야 안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란 말이야. 중성. 그래서 항상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수소는 플러스가 1개 있어? 그럼 전자도 1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플러스가 1개 있으면 전자 하나. 만약에 플러스를 2개 갖고 있다. 그럼 전자는 2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다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자랑 전자는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최대한 멀리 있게 그려야 됩니다. 최대한 멀리 있게. 그럼 예를 들면 3이다. 그럼 전자 3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궤도야.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를 그려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다른 쪽에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바깥쪽에. 그럼 예를 들면 10번은 자, 10번은 첫 번째 궤도에 2개를 그릴 거고 두 번째 궤도에 8개를 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리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지? 별거 아니죠? 예를 들면 뭐 19번이다. 17을 할까요? 17이면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7개 이렇게 그리겠지.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몇 개만 더 해볼게. 이거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2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2개. 20개 있어야 되니까 2개, 8개, 8개, 2개. 왜? 8개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맥시멈. 그치? 그 다음에 뭐 여기 볼까? 이거는 2개, 6개. 16개는 2개, 8개, 6개. 여기는 첫 번째 2개. 여기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아르고는 2개, 8개, 8개. 요등 해볼까? 2개, 7개. 2개, 8개, 7개. 여기 안 할게요. 의미 없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여긴 2개, 1개, 2개, 8개, 1개, 2개, 8개, 8개, 1개.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기는 뭐냐? 주기는 1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가로줄이야. 가로줄. 가로줄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주기는 궤도가 같습니다. 궤도의 수가. 그렇죠? 첫 번째 1주기는 궤도가 하나, 2주기는 궤도가 두 개, 뭐 4주기는 궤도가 4개씩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족은 뭐냐면 족이 중요해. 족은 얘는 1, 1, 1이고 얘는 2, 2, 2고 이건 7, 7이고 얘는 6, 6이고 얘는 8, 8인데 그냥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 2, 8, 8이랑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족은 체외각 전자수가 같아요. 체외각 전자수가 1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인데 그냥 8로 취급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여기는 7개, 6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2개, 4개. 2개, 8개, 4개니까 4개, 4개죠. 그치? 근데 체외각전자라는 말을 안 써요. 고1이 되면서 체외각전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체외각전자 말 그대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인데 체외각전자라는 말을 안 써. 그럼 무슨 말을 쓰냐?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똑같아. 원자가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는 똑같아. 원자가 전자는. 근데 이게 0이야. 이게 0이야. 자, 왜냐? 원자가 전자는 반응에 참여가 가능한 체외가 전자수를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쪽은 2개, 8개, 2개, 8개, 8개, 2개, 8개, 2개, 8개, 8개. 얘는 18쪽은 옥텟 규칙을 엄청 잘 만족을 합니다. 얘니 옥텟 규칙을 만족을 잘 해요. 이렇게 잘 배치가 돼 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는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야. 얘니 매우 안정하다. 매우 안정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안정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잘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니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얘기야. 다른 애들이랑 이미 안정하니까 혼자 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활성, 반응을 잘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18쪽은 0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8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게 보기에 많이 나와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냥 숫자놀이 좀 했어. 그렇죠? 숫자놀이 했습니다. 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오늘 뭐 많이 안 할 겁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36페이지에 주기와 족으로 있는 건데, 자, 족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다라고는 안 하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1족끼리 세트고 2족끼리 세트고 15족끼리 친한 거야. 알겠니?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37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주기율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왜 안 하냐? 그러면 아니 왜 3족부터 12족까지는 왜 안 하냐? 라고 물어보면 3족부터 12족은 금속의 성질도 갖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갖고 있어. 그래서 양쪽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화학과 가면 해요. 화학과 가면. 자,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그 동족 원소라고 해서 거기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거 조금 이따 할 거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정도 먼저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안 쓸게요. 너무 쉬우니까.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그치?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거. 자, 금속은 전기가 통하고 비금속은 안 통하고. 그쵸?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도 나중에. 이건 나중에. 주기율표의 위치도 나중에 필요 없고요. 자, 금속 주로 고체로 있습니다. 그쵸? 금속 주로 고체로 있어요. 비금속은 주로 기체나 고체입니다. 예외가 있죠? 금속은 예외가 HG라고 해서 이게 수은입니다. 수은. 알겠니? 이게 수은. 뭐 지금은 그 전자식 온도계 쓰는 우리 빨간색 액체 들어있는 온도계 있죠? 그렇죠? 과학실 가면 그 빨간색 걔가 수은이야. 수은. 알겠니? 그다음에 비금속에는 주로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 여기 있지? 그치? 얘 브로민 얘가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외워야 돼. 알겠죠? 무조건 예외는 외우는 겁니다. 아, 주로 금속은 고체인데 수은은 액체고 비금속은 주로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은 액체구나. 예외가 이제 하나씩 있죠. 열과 전기 전도성은 금속은 당연히 크고요. 비금속은 당연히 작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단 나중에도 나올 건데 흑연은 비금속이야. 비금속. 여러분 샤프심, 그렇죠? 샤프심, 연필심 이게 흑연인데 흑연은 전기 잘 통합니다. 살벌하게 통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해요. 열도 잘 통합니다. 알겠죠? 흑연은 금방 뜨거워져요. 열에 갖다 내면. 그러니까 흑연은 예외. 전성과 연성이 있는데 자, 전성과 연성. 전선은 뭐냐? 전선. 연성부터 볼까? 연성이 가늘고 길게 뽑히는 게 연성이야. 알겠니?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우리 전선 같은 게 연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선. 발음이 안 되냐? 전선이 연성이야. 알겠죠? 전선이 연성. 그 다음에 전성이 있죠. 전성. 그치? 전성은 전. 우리 전 붙인 게 생각해. 붙인 게. 얇게 대시. 잘 펴진다고. 알겠지? 잘 펴진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알루미늄 호일 생각하시면 돼요. 은박지. 그래서 금속은 연성, 길게, 가늘고 길게 뽑히는 거랑 얇고 넓게 퍼지는 전성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비금속은 없다. 그런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화물의 성질인데 자, 금속은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고 비금속은 산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금속은 뭐 염기성, 비금속은 산성, 뭐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도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본 거 37페이지 밑에 보면요. 37페이지 밑에 보면 이건 통합과학에서 거의 안 하긴 한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왼쪽으로 올수록 금속의 성질이 세고 또는 이제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성이 크고 금속의 성질이 더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비금속은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이 잘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의 성질이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네, 그 얘기 써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가시면요. 38페이지 가면 전자배치라는 게 나올 건데 전자배치는 요거야. 요 얘기 써있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런데 거기 나오는 용어 정도만 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라는 게 있죠. 에너지 준위. 개쉬워. 근데 통합과학에서 여러분 학교 가서 지금 우리가 9명인데 그냥 9개 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다 다른 학교를 갔다고 쳤을 때 9개 학교 중에서 뭐 한 2개? 1개 정도의 학교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에너지 준위라는 게 있어요. 별거 없어. 자, 요렇게 핵이 있을 때 핵을 도는 게 전자잖아. 그치? 이렇게 첫 번째 궤도에서 도는 전자가 있고 두 번째 궤도에서 도는 전자가 있어. 별거 없어. 얘는 이렇게 도는 애고 얘는 이렇게 도는 애지. 그치? 자, 1번 전자랑 2번 전자 중에 누가 힘들어? 얘가 힘들겠지?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럼 얘가 에너지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되지? 아니 얘가 이만큼 이만큼 움직인 애가 당연히 더 에너지를 많이 처먹어야 될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높아. 크게 이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1번 전자랑 2번 전자가 있으면 얘가 더 높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니?
이건 가라로 얘기한 거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가 만약에 1이면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는 5야. 예를 들면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 이 전자가 살려면 얘는 1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전자가 두 번째에 있으려면 5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핵에서 멀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에너지 준위는 그냥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젠 거의 다 했어요. 그 39페이지에 알칼리 금속과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요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알칼리 금속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린다. 왜냐면 표현이 좀 많아서 좀 헷갈려요. 알칼리 금속이 1족 원소인데 수소는 제외야. 근데 보통 수소까지 싸잡아가지고 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무지하게 틀려요 여기를. 자, 알칼리 금속 수소 제외인데 수소 제외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칼륨이 있어. 리튬이 3번 11번 19번 알파벳 외우는 거 아니야? 얘랑 이게 산소 이게 플루오린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 알겠죠? 숫자까지 외우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반응성을 따지면 반응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밑으로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럼 밑으로 내려올수록 번호가 크죠?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 얘기야. 됐니? 그래서 그 표에는 뭐 얘는 뭐 빠르게 반응, 얘는 뭐 격렬하게 반응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얘는 뭐 매우 격렬하게 반응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표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네는 물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용품 칼로 자르면 칼로 쉽게 잘립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내가 잘랐어. 내가 자르면 그 단면이 광택을 쉽게 잃어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내가 동시에 잘랐어. 그럼 광택을 누가 제일 빨리 잃겠니? 얘가 제일 빨리 잃겠지. 그치? 반응을 제일 잘 하는 거니까. 그치? 외부와. 자, 근데 광택을 쉽게 잃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금속 산화물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됐니?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써놔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 개가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금속 산화물을 만든다. 뭐 공기 중의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또는 산화되기 쉽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잔뜩 써놨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빤딱빤딱한 게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길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 필기가 그지 같네. 이렇게 왔을 때 물과 반응을 합니다. 자, 물과 반응을 하면 얘가 수소 기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물 표면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럼 물 표면에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물에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쵸? 물에 잘 안 가라앉는다고. 물에 안 가라앉는 건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알겠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에 쉽게 가라앉지 않고 물 표면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 표면에서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생성하고 그럼 그 수용액은 물에 녹은 그 수용액은 수소기체가 날라왔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데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염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수용액 속에 뭐가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건데 필요 없고. 그럼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건 어떻게 하냐? 그냥 성냥을 갖다 대면 톡 소리가 나면서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용액이 염기성인 건 어떻게 하냐면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니까 아, 이게 염기성이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라는 게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소는 예외야. 그러니까 수소가 광택이 잘 없어진다. 뭐 공기 중에 산소와 뭐 이런 거 써 있으면 다 틀린 거야. 알겠죠? 수소가 써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뭐 알칼리 금속의 이용 나오는데 뭐 간단히 보세요. 리튬이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뭐라고 해야 되지?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가 리튬 이온이고요. 그다음에 나트륨은 가로등 안에 있는 기체가 나트륨 기체입니다. 노란색 불빛 나오는 게 보통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륨은 뭐 비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라고 까지 아시면 됩니다. 거의 보관에서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랑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밖에 꺼내놓지는 않고 그냥 석유나 코팅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석유나 이제 액체 파라핀이 그거야. 양초 녹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할로젠 이제 39페이지 밑에 보면 할로젠 원소 나올 건데 거기에 색이 나와. 색. 그쵸? 색. 뭐 플로리는 황색,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 있죠, 그쵸?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학교 가서도 색깔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 나오긴 할 건데 그때는 앞에 잠깐 보세요, 알겠죠?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뒤에 가서 특징이랑 이용만 하면 오늘의 내용은 끝납니다. 별거 없죠? 오늘 내용은 끝나요, 별거 없어요. 자, 특징. 할로젠 원소의 특징 여기까지 나오나? 잘 나오네. 자, 할로젠. 자, 할로젠 원소의 특징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2, Cl2, Br2, I2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얘는 9번이었고 이게 17번이었지. 위로 갈수록 반응을 잘한다고 했죠? 위로 갈수록, 그치? 그 위로 갈수록은 번호가 작아지겠죠, 그쵸? 이렇게 갈수록 번호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두 개씩 짝지어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 칠판 쓸 때 막 색깔로 쓰잖아요, 그치?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니까 어차피 쓴 건 다 외우는 거야, 알겠지? 보고서 씨발 빨간색이니까 좋네 중요해 이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다 중요해. 근데 그냥 색깔을 그냥 쓰는 거야, 알겠죠? 무슨 색깔이 더 중요하고 괜히 막 혼자서 서열 정하지 마, 알겠지? 다 중요한 거야, 색깔은. 자, 까먹었다 얘기하다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도 금속이랑 잘 반응을 하고 특유의 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볼까요? 얘는 기체고요. 플로리는 기체, 염소도 기체. 상온에서 얘기하는 거야, 상온. 근데 상온은 우리가 보통 25도 정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25도. 브로민 합체 예외였죠? 액체였고 아이오딘이 고체입니다, 그렇죠? 아이오딘이 고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얘는요 1족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합니다. 1족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하고요. 그 다음 수소랑도 잘 반응을 한다. 그래서 수소랑 반응하게 되면 HF도 될 수 있고요. HCl, HBr, HI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건데 이게 염산이에요, 염산. HCl이 염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랑 반응한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그 물이 당연히 염산을 물에 녹였으니까 산성을 나타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고 할로젠 원소는 물에 녹으면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산성인지 나중에 배워. 알겠죠? 산성 염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 얘는
그냥 저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의 이용은 플루오린. 플루오린이 불소야, 불소. 한글말로 불소인데, 불소는 이게 치약. 여러분들 치약이 이제 플루오린이고요. 네, 염소는 여러분들 그 소독하거나 이제 표백제, 때 벗길 때 쓰는 게 이제 염소고, 네, 아이오딘은 소독약에 들어있는 그 빨간 약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빨간 약, 벌레 물린데 바르거나 이런 데가 이제 아이오딘 소독약입니다. 상처 난 데 바르는 약이 아이오딘 소독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잘 못 외운 친구들, 주기율표가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이제 좀 자세히 봐야겠죠. 자, 42페이지 볼게요. 42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원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율표가 아니라 주기율. 자, 2번. 주기율의 가로줄이 주기야, 알겠죠? 주기,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입니다. 세로줄이 족. 까먹으면 안 돼. 세로줄은 18개야. 여기 보이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8개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18개입니다. 3에서 12는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니까. 3번.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아. 무슨 성질이라고 했어? 화학적 성질이라고 얘기했죠.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물리적 성질은 질량 이런 걸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뭐는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이동. 화학결합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화학반응이라고 해도 됩니다. 화학결합이나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야. 니네 지금 배운 전자가 원자과 전자밖에 없어. 알겠죠? 체계학전자는 안 배우는 거야. 잊어버려. 알겠지? 니네가 배우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밖에 없습니다. 5번. 자, 금속 원소에 대한 성질인데요. 금속 원소에 대한 성질인데 요건 다음 주에 할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려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인데 외워. 일단 지금 외워. 기억.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건 할로젠이야. 알겠죠? 이건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고 비금속 원소의 특징이고 금속 원소의 특징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입니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따 시간 보고 이거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잃는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퍼지거나 가늘게 뽑힌다. 연성과 전성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디귿,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1번. 알칼리 금속은 철이나 구리보다 단단하다. 아니죠. 무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무르다. 2번.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소와 반응한다. 네. 똑같은 말로 뭐라고 했어? 쉽게 산소와 반응한다. 또는 산화되기 쉽다. 또는 광택을 쉽게 잃는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3번. 할로젠은 실온에서 모두 이원자 분자의 기체로 존재한다. 아니죠. 실온이 상온이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25도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아니야. 브로민은 액체였고 아이오딘은 고체였습니다. 알겠죠? 4번. 할로젠의 수소화합물은 물에 녹아 염기성을 나타낸다. 할로젠의 수소화합물은 물에 녹아 염기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할로젠은 수소와 반응한 다음에 물과 섞이면 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산성. HCl이 염산인 건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어차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로젠은 17족 원소죠. 17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7이죠. 7.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가 7. 여기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치약에 사용되는 원소는 아까 말했죠? 불소, 플루오린이라고. 플루오린. 그렇죠? F, 플루오린. 됐죠? 자, 1번부터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